가을의 무거운 구름이 서울 근교 작은 마을인 양평 위에 드리워진 어느 늦은 오후, 이지은은 부엌 창문 앞에 서서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흐르는 듯 했다. 집안은 빗소리와 촉촉한 공기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남편인 박민수는 이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로 출장을 떠났다. 출근하는 그를 배웅하며 특별한 작별 인사는 없었다. 민수는 재킷을 걸치고 서둘러 가방을 들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들의 일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단호했다. 이지은은 결혼 초반에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견뎌질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는 일상과 책임감에 점점 지쳐갔다. 아이들은 주말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집안은 평소 그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장난감들이 남겨진 거실 바닥의 작은 움직임조차 예민하게 감지하며 그 소란스러움이 그리웠다. 그저 혼자 남은 집은 적막함이 가득했고 그 적막함 속에서 마음 한편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때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재호라는 이름이 떴다. 이재호, 김태우, 그리고 한동혁. 남편 민수의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들로 평소엔 가끔 술자리 정도에서만 만나는 사이였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는 간단했다. 근처에 왔는데 잠깐 들를게요. 눈과 입이 하하. 이지은은 잠시 머뭇거렸다. 원래라면 거절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빗소리에 취해 있었을 텐데 어쩐지 이번에는 그래, 오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이 문을 열자 첫 번째로 웃음을 머금은 이재호가 들어섰고 그의 뒤를 이어 태우가 빵 상자를 들고 동혁은 들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촛불의 은은한 빛과는 다른 사람의 온기가 집 안 가득 퍼졌다.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재호는 최근 다녀온 출장지인 부산 이야기를, 태우는 회사 신제품 프로젝트를, 동혁은 가족 근황을 물었다. 이지은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접시를 정리하고 와인잔을 얼음통에 넣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의 말투와 눈빛에는 뭔가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미묘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이지은은 단순한 남편의 아내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된 듯 느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창가에 드리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어스름 빛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농담을 던지고 민수가 한 번은 클럽에 지갑을 두고 온 일, 태우가 차 바퀴를 부순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 동혁이 여친 이름도 기억 못한 채 깜짝 만찬을 준비한 이야기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이지은은 그들을 소파에 앉힌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결혼 전에 자유롭고 청춘 가득했던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혁이 와인의 향을 음미하며 이 와인 참 좋네요라고 말했고 이재호는 그녀의 무릎 가까운 팔걸이에 손을 살짝 올렸다. 태우는 또 다른 촛불을 켜며 말없이 그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지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만큼은 남편 민수의 침묵과 부재를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밤은 단순한 친구들과의 만남 이상이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동안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균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노란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방 안에서 이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전날 저녁의 웃음과 와인의 향기, 따뜻한 시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근길 아침의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녀 마음 한켠은 낯선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핸드폰의 진동 소리가 다시 울렸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영화 어때? 태우가 고른 거야 라는 메시지였다. 이지은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혼자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태우의 초대는 마음 한편에 불안을 심었다. 괜찮겠지, 그저 친구들과의 시간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결국 그녀는 네, 좋아요. 몇 시쯤 오실 건가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손끝이 떨렸다. 저녁 7시, 문 앞에 다시 이재호, 태우, 동혁이 서 있었다. 이지은은 밝은 크림색 니트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발에는 깔끔한 검은색 로퍼가 단정하게 자리했다. 평소 사무실에서 입는 스타일보다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였다. 친구들은 각각 버터 향 가득한 팝콘 봉지, 태국 음식 배달 상자, 그리고 포근한 담요를 들고 들어왔다. 거실 조명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 켰다. 이지은은 소파에 앉아 담요를 무릎 위에 덮었다. 이재호는 편안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태우는 다리를 꼬아 푸푸 위에 올렸다. 동혁은 살짝 그녀 옆에 앉아 팔이 가볍게 닿았다. 그 촉감에 이지은은 숨이 멎을 듯했다. 오늘 영화는 가벼운 코미디야. 오해와 사랑이 얽힌 이야기지. 이재호가 말했다. 영화가 시작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지은 마음속엔 이상한 긴장감이 번졌다. 동혁은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눈길을 보냈고 태우는 지나갈 때마다 손끝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이재호는 자주 다가와 진심을 묻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화 중간 휴식 시간에 이지은은 차를 가지러 일어났다. 동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감싸며 차 한 잔으로 충분해? 더 필요한 건 없어?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눈을 감았다. 이재호와 태우는 말을 아끼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저녁 식사는 카레 누들, 스프링롤, 코코넛 라이스 등 태국 음식으로 채워졌다. 이지은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 애썼다. 동혁이 스프링롤 하나를 집어 그녀에게 건네며 눈을 맞추었다. 한 입만. 그녀가 수줍게 받아 먹자 그의 미소가 따뜻하게 퍼졌다. 식사 후 이재호는 노래 목록을 준비했다며 이어폰을 건넸다. 음악은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이지은은 그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촛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식물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숨겨왔던 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들의 손길은 가끔 그녀의 팔이나 무릎에 닿았고 그 느낌은 그녀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셋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원으로 산책을 제안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지은은 그들과 나란히 걸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나는 걸 느꼈다. 벤치에 앉아 각자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나누는 순간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집에 돌아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인 채였다.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다른 한편에는 달콤한 설렘이 공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창밖에서 들려온 낮은 자동차 엔진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다. 서울 근교 양평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지만 이지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다. 창문 너머로 비추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뛰었다. 민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간결한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고 진주는 귀걸이 대신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살짝 내려오는 작은 실버 체인 목걸이가 반짝였다. 평소 착용하던 화려한 액세서리는 모두 내려놓고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던 중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번에는 태우였다. 오늘 오후에 수목원 갈래? 간단한 간식도 챙길게. 짧고 담백한 메시지였지만 이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숨이 멎을 듯한 떨림을 느꼈다.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라는 생각이 번뜩 스쳤지만 그녀는 곧 응, 좋아. 몇 시에 만날까?
라고 답장을 보냈다. 오후가 되자 이지은은 데님 재킷에 흰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은 슈슈로 고정했고 발에는 편안한 흰 운동화를 신었다. 손에는 작은 가죽 크로스백을 들었고 팔목에는 민수가 선물해준 은은한 빛의 팔찌가 반짝였다. 수목원 입구에서 태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은 씨, 이거 봐. 직접 만든 올리브 포카치아랑 치즈, 그리고 로즈마리 아이스티야. 그가 건넨 작은 라탄 바구니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따스한 마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태우 씨. 정말 잘 챙겨왔네. 길게 뻗은 초록색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옆에 나란히 서서 자연의 향과 소리를 즐겼다. 이지은은 자신이 키우는 허브와 꽃에 대해 설명했고 태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귀 기울였다. 바질은 햇빛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요해. 그리고 향기가 정말 좋아서 요리할 때 쓰기도 편하지. 그녀가 설명할 때마다 그의 미소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며 태우는 조심스레 자신의 꿈을 말했다. 나는 언젠가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고 싶어. 손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이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내가 몰랐던 그의 또 다른 면이구나 하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펼쳐 내가 한번 디자인해볼게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가 펜을 들어 그림을 그릴 때 태우는 살짝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자연스러운 접촉에 이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큼 조용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지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재호였다. 중앙로 쪽에서 점심 어때? 가벼운 음식으로. 그녀는 바구니를 든 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13시에 만나요라고 답했다. 가벼운 꽃무늬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친 이지은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재호를 기다렸다. 그의 등장과 함께 두 사람은 파스타와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를 나누며 예술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호는 최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이지은 씨는 정말 감성이 뛰어나. 사진 배워보면 좋을 거야 라고 칭찬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휴대폰 화면 상단에 뜬 메시지에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다. 일 끝났어, 이제. 집에 가는 중 민수의 문자였다. 이지은은 그 자리에서 급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무도 다녀간 흔적도 어질러진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다. 전화를 걸어 동혁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곧 갈게? 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책 한 권 가져올게라고 답했다. 그가 도착해 시집을 펼쳐 조용히 시를 읽어주는 동안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점점 다가오는 민수의 귀환이 그녀를 압박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문 밖에서 자동차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가 도착했다. 이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문이 닫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민수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지은은 이미 거실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에 네이비 스커트를 매치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살짝 감쌌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의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다. 목걸이와 팔찌는 최소한으로 단아하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민수의 눈빛이 그녀를 스치자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왔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응, 잘 다녀왔어. 집이 참 따뜻하네. 짧은 인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감정들과 싸우면서도 민수에게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려 애썼다. 저녁 식사 시간, 이지은은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옅은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스럽게 끓이며 그의 입맛을 다시 찾게 하려 노력했다. 식사 중 민수는 업무 이야기를 꺼냈고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난 며칠간 함께한 이재호, 태우, 동혁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복잡하게 얽혔다.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추자 그녀는 조심스레 최근의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말을 꺼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어 보였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민수는 갑자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익숙했지만 이지은은 그 따뜻함 속에 자신이 품은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이지은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누구인가? 민수와 함께하는 이 삶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느낀 감정이 진짜일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손끝으로 침대 커버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날의 선택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스로 다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먼저 이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마웠어요. 지난 며칠간의 시간,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제 민수와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해요. 이재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내 결정 존중해. 언제든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라고 답했다. 이어 태우와 동혁에게도 비슷한 말을 전했고 그들은 아쉬움과 응원의 말을 건넸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이지은은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과 말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접어두기로 했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이런 흔들림 없이 나의 자리를 지킬 거야.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동혁이 작은 꽃다발과 함께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이지은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지은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다. 동혁이 건넨 꽃다발 사이에 숨겨진 작은 쪽지 한 장, 그 안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문장에 이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시간을 예감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저녁, 이지은은 동혁이 남긴 쪽지를 손에 쥐고 거실 창가에 섰다. 쪽지에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하늘이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서서히 어둠을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짙은 보라색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잠옷은 몸에 부드럽게 감기면서도 은근한 광택이 돌아 그녀의 곡선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발끝에는 실크 소재의 슬리퍼가 살며시 내려앉았고 손목에는 민수가 선물한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과 기대가 공존했다. 집안은 어둠이 깔리고 오직 작은 스탠드와 촛불 몇 개가 은은한 빛을 비추었다. 그녀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이재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밤늦게 미안해. 그냥 내 생각이 나서.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이지은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가볍게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굴까?
그녀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선 민수와의 일상과 새 친구와의 기억들이 뒤얽혀 끝없는 갈등과 욕망이 춤을 추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득 휴대폰에 걸려온 영상 통화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는 동혁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이지은 씨, 조심해. 모든 게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을 거야, 라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전해졌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지은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발걸음은 이번엔 더 가까웠고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쥔 쪽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우정도 흔한 유혹도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 화면 너머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이지은은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